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공무직위원회에서 드디어 합의가 과연 어떤 내용인 걸까요? 공공연대 노동조합 조합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이영훈입니다. 지난 8월 31일 3시 정부는 공무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공무직 인사관리 가이드라인, 임금 및 수당 기준 마련 계획 등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작년 4월에 공무직위원회가 출범했으니 거의 1년 5개월에 걸친 논의 끝에 마련된 합의안인데요. 그동안 정부의 적극적인 투쟁을 요구해온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성에 차지 않는 합의안입니다. 미완된 부분은 향후 예산 확보를 위한 투쟁을 전개하면서 풀어나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일단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해 알아보고 이후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 투쟁에서 어떤 과제와 방향이 필요한지에 대해 함께 짚어보고자 합니다. 공무직위원회 합의 내용과 이후 과제, 이영훈의 세 줄 요약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공무직 인사 가이드라인 합의 내용입니다. 먼저 그 개요를 보면 공무직 근로자가 근무하는 모든 공공부문에 적용한다. 여기서 공공부문이란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른 1, 2단계 기관을 말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또 공무직은 정규직 전환 정책 등에 따라 기간제 파견 용역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와 이후 채용된 무기계약직, 그리고 자회사 무기계약직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 2단계 기간만 해당하는 것으로 적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이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 3단계 민간위탁 분야의 경우도 콜센터 같은 경우 상당수가 직접 고용으로 전환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는 당연히 다른 공무직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적용을 해야 하는데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전환 절차를 진행 중인 생활체육 지도자와 같은 경우도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되게 되어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발전협의회에 참가했던 분에게도 확인을 했는데 과정에서 아마 상세 부분까지 논의가 못된 것 같습니다. 이후에 공무직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이 부분이 수정될 수 있도록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내용 14가지는 자세한 부분은 자료를 참고하시되 휴가 휴직 부분, 또 경력 산정 부분 등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있었던 차별적 요인들이 전체적으로 정비가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공무원과 동일한 유급병가 60일은 휴가 부분에 포함되지 않았고 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민주노총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근본적으로 실제 업무의 권한의 문제, 승진의 문제 등에 대해서는 전혀 담기지 않아서 이런 부분은 향후 법제화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임금 및 수당 기준 계획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이라는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또 불평등과 격차 해소를 위한 기준을 마련한다는 의미도 노동계에서 강력하게 요구하여 반영된 표현이기도 합니다. 다만 애초에 인권위 권고에서는 동일 유사 업무라는 표현이 없이 차별 해소를 위한 대책과 또 복리후생비 차별 개선을 표현하였는데 동일 유사한 업무에 대한 차별만 인정하고 그렇지 않은 일반적 차별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으려는 정부 측의 의도도 가지고 있어 이런 부분은 미비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임금은 하반기 실태조사를 거쳐서 22년도 초부터 임금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정부 측은 당연히 직무급제 설계를 기본으로 할 것이므로 합의가 순탄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투쟁도 함께 필요한 부분입니다. 직무와 관련이 있는 수당의 경우는 정규직과의 차별이 없도록 한다는 취지가 반영되었으므로 공무원과 유사한 업무를 하는 직종의 공무직에 대해서는 위험수당, 자격수당, 특수업무수당, 민원수당 등의 차별 해소에 대한 논의를 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해당 직종이 많지는 않지만 지자체의 경우 일부 직종이 해당할 것으로 보이므로 관련 기관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무와 무관한 보편적 수당의 경우는 차별을 해소한다는 명시를 함으로써 복리후생 3종 세트를 포함해서 차별 해소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당장의 예산 편성 시기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아서 전체적인 대응과 함께 기관별 교섭과 투쟁이 병행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국회에 상정된 정부 예산안에 내년도 명절 사연금을 올해보다는 인상해서 100만원으로 편성하였던 이야기는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생색내는 수준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공공기관의 경우 작년 말 경사노위 차원으로 직무급제 도입을 진행해서 과거에 있던 각종 수당들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다만 자회사의 경우 이번 합의 대상이기는 하나 자회사 일반직의 처우와 임금체계가 자회사 공무직과 사실 크게 다르지 않아 비교가 큰 의미가 없는 실정입니다. 노동조합 입장에서는 원청 정규직이 받고 있는 직무 관련 수당에서 정규직과 동일한 근무지에서 유사한 업무를 하거나 관련 수당이 있는 경우에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직무와 무관한 수당의 경우 임금성 복리후생비에 대해 동일한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민간위탁 분야의 경우 기관 내에 일반직이 받고 있는 수당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이 부분에 대한 차별 해소를 요구하는 것이 우선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기관 일반직을 넘어서 위탁 기관 내의 지자체 공무직과의 차별을 해소하는 단계적인 방법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의 그간 투쟁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시기는 제도는 발표했지만 현장에서 제대로 정착되지 못한 시기였습니다. 노무현 정부 말에 발표된 것으로 내용적으로는 진일보한 면이 있지만 정권 말기로 정책적 의지가 부족한 상황이었고 2007년 기간제법 시행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 시기는 기간제의 무기직 전환은 오히려 소극화되었지만 청소 용역 등 외주 근로자에 대한 대책이 주요 내용을 이루었는데 이는 2000년대 용역 노동자들의 많은 투쟁과 노력이 투영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공공연대 노동조합의 전신인 지역노동조합도 이 제도를 발판으로 각 기관에 정착하고 노동조합을 통해 이를 강제하는 투쟁을 전개하면서 성장한 성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정규직 전환 정책은 2017년 들어서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정책이 아니라 지난 10여 년 이상 동안 계속적으로 진행되어 온 투쟁과 노력의 결과물로 만들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안정, 처우 개선, 고용 형태 전환이라는 3단계의 방식을 통해서 발전해 왔음을 알 수 있고 2017년 정규직 전환도 여기에서 출발해 고용안정, 차별 해소와 처우 개선, 그리고 공무직 제도 개선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공무직위원회 합의가 우리가 그간 노력하고 싸운 것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 투쟁의 과정을 보더라도 정부 정책은 늘 선언은 하였지만 책임은 못 지는 편이었고 그것을 보다 나은 형태로 발전시키는 것은 바로 노동자들의 투쟁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건 2017년 이후 30만에 달하는 민주노총 조합원 증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이후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투쟁의 큰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 투쟁의 첫걸음을 떼고 있는 것과도 같다고 봅니다. 장기적으로 더 멀리 나아간다면 향후에는 우리가 하는 업무를 공무원화하는 것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누가 공정채용 이야기 할까봐 겁난다고 하시겠지만 다른 나라를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정부 고용 비율, 즉 공무원 비중은 총 고용자 대비 약 10% 수준입니다. 이 비율은 OECD 평균이 20%이고 북유럽 국가들의 경우 약 30% 수준에 달합니다. 다시 말해 한국은 그 나머지 20%의 고용을 바로 무기계약직, 자회사, 민간위탁이란 이름으로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바꾸기 위한 투쟁을 앞으로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길에 다니는 사람 10명 중에 3명이 공무원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다른 것보다 공무원 시험 열풍으로 지금같이 사람이 몰리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공공부문과 민간의 고용 격차와 공공부문 내 차별의 격차도 지금과는 달라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민주노총이 하반기 총파업을 통해 이대로는 대한민국의 현실이 안 된다고 목소리 높이는 이유도 바로 같은 것입니다. 지난달에는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감염 전문 병원 증설과 간호사 인력 확충을 위한 파업을 준비했었고 어제는 지하철 노동자들이 시민의 발인 지하철에 대해 정부의 재정 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파업을 준비했었습니다. 하반기 국회에서 공무직의 차별 개선과 예산 확보를 위한 투쟁이 민주노총 차원으로 힘차게 진행될 것입니다. 상반기 내에 달려오느라 고생하신 여러분, 남은 하반기와 내년 대선까지는 우리에게는 특히나 중요한 변화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조합원들과 심기일전에서 10월 20일 거침없는 총파업과 공공성을 확대하고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드는 투쟁에 함께 합시다. 감사합니다.